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어봐 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믿고 물어본 거잖아.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아닌 그냥 뭔가 따뜻한 것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25살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성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 시간에 배운 거라곤 정말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식뿐이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너무 빨리 넘어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부모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주제만 나오면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하시거나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하시며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아버지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뭔가 아는 척하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들 뿐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저 기본적인 것들,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25이 되도록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모르냐고 누군가 비웃을 것 같았고 어디 가서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용기를 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5이라는 나이는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사회는 저를 어른으로 대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너는 어때? 하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최근에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조언도 해주고 자신의 경험담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듣기만 했어요. 야,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너도 뭔가 얘기해봐. 친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나는 그냥 들을 개라고만 했어요. 친구는 너 진짜 속 깊은 거 같아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만 이렇게 모르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아는 걸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검색창에 여러 단어를 쳐봤지만 나오는 건 자극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저 건강하고 정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블로그 글들도 읽어봤어요. 어떤 글들은 도움이 됐지만 대부분은 너무 개인적인 경험담이거나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었습니다.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성에 대해 잘 몰라서요라고?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옆집 아줌마가 현관 앞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고 아줌마는 늘 그러시듯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저녁은 먹었어? 아, 네. 먹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안 먹더라. 몸 챙겨야 해.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아줌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옆집 아줌마라면 혹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순간 제 머릿속을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40대 중반쯤 되시는 딸 둘을 키우시는 분이었어요. 늘 다정하셨고 제가 이사 왔을 때도 떡을 돌리시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미쳤나?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물어봐야 하는데. 그게 아줌마면 안 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아줌마가 뭐라고 하실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기를 내야 하나 그냥 포기해야 하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회사 화장실에서, 점심 먹으면서, 심지어 회의 중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와 샐러드를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어른들한테 좀 민감한 주제를 물어본 적 있어? 민감한 주제? 무슨? 그냥 뭔가 물어보기 부끄러운 거? 동료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왜? 너 고민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료가 샐러드를 한 입 먹고는 말했어요. 나는 있어.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진로 상담 받으러 갔다가 용기 내서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놨거든. 처음엔 엄청 떨렸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 그때 느꼈어. 아, 어른들도 우리 이야기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도움이 됐어? 엄청. 그때 들은 조언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동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쁜데?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뭔가 간식거리를 사려고 했는데 문득 옆집 아줌마가 좋아하실 만한 것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물어본다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습니다. 크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집에 와서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할 거야?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번 용기를 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두려움보다는 뭔가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긴장됐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저녁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다. 꼭 한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회사를 나서면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아마 집에 도착하면 7시쯤 될 거예요. 너무 일찍 가면 저녁 준비하실 텐데 8시쯤 가는 게 나으려나?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어. 누군가한테는 물어봐야 해. 그게 아줌마면. 아줌마가 가장 안전한 사람 같은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10분. 조금 있다가 8시쯤 가자.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봤어요. 나 할 수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7시 50분. 좋아. 이제 가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정말 할 거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옆집 문이 보였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옆집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하지만 더 생각하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 딩동.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난 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우리 옆집 언니? 옆집 아줌마의 딸이 문을 열었어요. 고등학생인 큰딸이었습니다. 아, 안녕. 혹시 어머니 계시니? 네, 계세요. 잠깐만요. 딸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옆집 언니 왔어요. 곧 옆집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시던 중이었나 봅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아니에요. 이거 드리려고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 이걸 왜? 그냥 오면 되지. 고마워, 얘야. 아줌마가 과일 바구니를 받으시며 웃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여기서? 딸도 있는데? 혹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바로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잠깐만. 수진아,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동생 봐줘. 네. 아줌마가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했어요. 우리 옥상 가서 이야기할까? 거기 바람도 쐴 겸.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아줌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침묵이 압박감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 앉아. 아줌마가 옥상 한쪽에 있는 벤치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급한 거 아니지? 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응, 괜찮아. 말해봐. 저는 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말을 꺼내고 나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놀란 표정도 이상하게 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계속해봐. 아줌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부모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상한 것들만 나오고 정말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저는 그냥 제대로 알고 싶었을 뿐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25인데 이런 것도 모른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줌마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마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줌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얘야. 아줌마의 목소리에도 뭔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물어봐 줘서 고마워. 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물어본 거잖아.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아줌마가 제 손을 꽉 쥐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피해야 할 거 하나도 없어.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게 창피한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쌓아왔던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아줌마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줌마는 그저 제 곁에 앉아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눈물 젖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아줌마가 물으셨어요. 이제 괜찮아? 네, 죄송해요. 왜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아줌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 뭐가 궁금한지, 뭘 알고 싶은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나도 2딸 키우는 엄마잖아. 우리 큰애도 곧 내 나이가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 준 거. 나한테는 고마운 일이야. 아줌마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천천히 하나씩.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본적인 게 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요. 예를 들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말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줌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먼저 물어볼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적인 것들이요. 생식기관 구조 같은 거? 응,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네.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얘야, 성이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 신뢰, 존중.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을 이야기할 때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전의 과정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먼저야. 그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 그냥 하지 마 아니면 알아서 해 이 2가지뿐이지. 아줌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우리 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아. 너무 일찍 말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고, 너무 늦게 말해주면 잘못된 정보를 먼저 접할까봐 걱정되고. 그럼 딸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물론 나이에 맞게 조절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숨기지 않으려고 해. 아줌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고 감정이고 그런 거지. 문제는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야. 저는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 물어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를 할 때 아파야 하나요?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아프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야. 그럼 왜 다들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거나 긴장했거나 서두르거나 여러 이유가 있어.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와 배려가 있다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아줌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소통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들어야 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처음엔 어렵지. 근데 연습하는 거야. 일상에서부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 네, 임신이 두려워요. 그래, 그건 당연한 걱정이지. 아줌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피임은 정말 중요해. 그리고 피임은 여자만의 책임이 아니야. 남자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야.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콘돔, 경구, 피임약, 루프.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는 게 제일 좋아. 산부인과. 무섭지 않나요? 처음엔 다들 무서워. 근데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 내 건강을 챙기는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 왜 아무도 이렇게 안 알려줬을까요? 아줌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글쎄, 우리 세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랬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바꿔가는 거야. 너처럼 용기 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조금씩 달라질 거야.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성병도 조심해야 해. 콘돔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야. 성병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내 몸을 챙기는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콘돔을 안 쓰겠다고 하면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럼 관계하지 마. 내 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진짜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 안전을, 내 건강을 우선시할 거야. 아줌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동의도 중요해. 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만 하는 거야.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요하면 안 돼.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더 확실히 알아둬야 해. 아줌마가 제 손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 언제든지. 도중에라도. 그게 내 권리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은 의무가 아니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나이가 몇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줌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뭐든. 만약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관계에서요.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근데 그게 성 때문만은 아니잖아. 관계 자체가 그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가는 거야.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나를 알리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몸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해. 아줌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만약 상처받았다면 혼자 사귀지 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나한테라도 좋고. 정말요? 응. 언제든 와. 내가 들어줄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고마운 건 나야. 이렇게 믿고 와줘서.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했네요. 하지만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줌마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는 게 창피한 거다. 내 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할 필요 없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심해라, 하지 마라만 들었고 친구들과는 왜곡된 정보만 주고받았고 인터넷에서는 자극적인 것들만 봤는데 아줌마는 달랐어요. 존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신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소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과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표정 왜 이렇게 좋아? 응?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무슨? 그냥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 동료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성교육 관련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있는 코너에 가는 것조차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히 다가갈 수 있었어요. 몇 권을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펼쳤어요. 아줌마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책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맞는 이야기였구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도 배웠어요. 아줌마가 말씀해 주신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상에서 아줌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빨래를 넣는 아줌마를 도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도움이 됐어? 네, 엄청요. 책도 사서 읽어봤어요. 그래? 잘했다. 아줌마가 빨래를 널면서 말했어요. 궁금한 거 또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같이 찾아보면 되니까. 네, 그런데요. 응?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을 거야. 다들 아는 척하면서 살지만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어. 그렇죠? 응.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대단한 거야. 용기 내서 물어봤잖아. 빨래를 다 널고 우리는 옥상 벤치에 앉았어요. 아줌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언제쯤 준비가 됐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관계를 할. 아줌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건 내 마음이 제일 잘 알아.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지, 상대방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책임질 준비가 됐는지야. 책임이요? 응. 임신, 성병,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가 준비된 거야. 아줌마의 말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도 똑같이 준비가 됐어야 해. 한쪽만 준비된 건 소용없어. 네, 서두를 필요 없어. 내 인생은 길어. 천천히 가도 돼. 아줌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누가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 네, 아줌마.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아줌마. 응? 아줌마 딸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아줌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나도 부족한 게 많아. 완벽한 부모는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래도 정말 멋져요. 고마워 얘야. 다음 주 저는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어요.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막상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여성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면서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줌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줌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자랑스러워. 저녁 먹었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먹었어요. 아줌마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아줌마와 대화를 나눈 후 제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연애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주눅 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희는 피임 어떻게 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콘돔이랑 경구 피임약 같이 쓰려고. 이중으로 하는 게 안전하대. 오, 너 요즘 많이 알아? 응, 공부 좀 했어.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다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볼까? 내가 읽은 책 추천해 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가끔씩 모여서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피임약을 처방해 주시더라.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대. 진짜? 나도 생리통 심한데 한번 가봐야겠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는 성교육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엄마 세대는 어땠는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모르고 살았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결혼하고 나서도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당황했어.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엄마,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용기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그날 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어색했지만 필요한 대화였어요. 엄마, 다음에 집에 가면 더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제 몸이 부끄러웠어요. 생리도 부끄럽고 성욕도 부끄럽고 모든 게 숨겨야 할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생리대를 살 때도 당당해졌고 산부인과에 갈 때도 떳떳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을 존중하게 됐어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 생각이 제 안에 뿌리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천천히 가자. 그 대답에 안심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성병 검사 받아봤어. 깨끗하게 나왔어. 나도 받아볼게. 서로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피임은 어떻게 할까? 나는 콘돔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경구 피임약 먹을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대화였고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준비됐다고 느낀 순간이 왔어요. 정말 괜찮아? 응. 나도 원해. 아프면 바로 말해. 멈출게. 고마워. 그날 밤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완벽하지도 않았고 서툴기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소통했고 배려했으니까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말했고 상대방은 그걸 들어줬습니다. 이건 어때? 좋아. 이건? 조금 아파. 천천히 해줄래? 응,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배워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줌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줌마 감사해요. 아줌마 덕분에 제대로 된 첫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 내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줌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얘야. 제 경험을 친구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진짜? 너 그런 이야기를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응. 대박. 나는 그럴 용기가 없는데. 나도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줌마가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 친구가 부러운 듯이 말했어요. 나도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내가 알게 된 것들 나눠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은 스터디 그룹.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셋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6명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 생리컵에 대해 알아봤어. 오, 생리컵? 그게 뭐야? 생리대 대신 쓰는 건데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래. 나도 써봐야겠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룹에 새로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사실 아직 키스도 안 해봤는데 이상한 거 아니지?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야. 나도 늦게 했어. 그게 뭐 어때서? 새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들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줌마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후배가 말을 꺼냈어요. 선배, 저 남자친구가 관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하면 남자친구가 실망할까봐. 저는 후배의 손을 잡아줬어요.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남자친구가 진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사람은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후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배, 감사해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내 감정은 소중한 거야. 그날 후배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줌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선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배운 거야.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후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몇 주 후 후배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배,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래? 남자친구가 뭐래? 이해 안 돼요. 천천히 가자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후배의 얼굴이 밝았어요. 선배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잘했어. 내가 용기 낸 거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순환이구나. 아줌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구나. 아줌마와 처음 대화를 나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 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제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아줌마 댁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 너 좋아하는 음식 해놨어. 정말요? 감사해요. 아줌마 댁에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우리 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야. 아줌마의 두 딸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큰딸이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저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랬어.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하고 싶어요.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엄마한테든 나한테든. 큰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식사 후 아줌마와 둘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1년 됐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네, 벌써요. 많이 달라졌지? 네, 진짜 많이요. 저는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한 거야, 다. 아니에요. 아줌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너 알아? 나도 너한테 배운 게 많아. 네? 용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긴장했어. 내가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 정말요? 응.
근데 내가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나도 용기가 났어. 아,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줌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 내 덕분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 우리 서로 도운 거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고 나는 내게 지식을 줬고.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나중에 저도 아줌마처럼 하고 싶어요. 누군가 용기 내서 물어봤을 때 진심으로 답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 친구들한테, 후배한테.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근데 뭔가 하고 싶어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며칠 후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묻는 용기. 제 경험담을 적고 배운 것들을 나누고 질문에 답하는 공간.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배워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고민을 했었고 같은 용기를 냈었으니까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판단받지 않는 느낌이 좋아요. 우리 계속 만나요. 그렇게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시간 있니? 네, 물론이요. 우리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된 그곳.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알아?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저는 놀라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헤맸어. 아줌마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 서로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소통도 안 됐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 아줌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어.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지.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배워보자고.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했어. 근데 사실 남편도 모르는 게 많았대. 다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배웠어.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어. 그래서 아줌마가 저한테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구나. 응. 내가 겪었던 힘든 일을 너는 안 겪었으면 싶었어.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얼마나 고맙던지. 아, 이 아이는 나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어. 아줌마. 그리고 내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나도 힘이 났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 우리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눈물을 닦으시며 말했어요. 이제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성은 사랑의 표현이야. 하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니야. 아줌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관계를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지. 네.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도 사랑은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 대화로 포옹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아줌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은 변할 수 있어.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거예요? 응. 출산 후에도 달라지고 폐경기에도 달라지고. 그때마다 새롭게 적응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야. 아줌마의 말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야. 자기 자신과의 관계요? 응.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욕구를 인정하는 것,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 그게 먼저야. 아줌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성적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해.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아줌마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도 내게 배웠어. 우리 서로 배운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아줌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죠?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내가 여기 있을게. 우리는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순간 이 대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몇이든 경험이 어떻든 모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물어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25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일찍 낼 수도 있고 더 늦게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언젠가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도 돼요. 상담사, 의사, 성교육 전문가. 그분들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물론 나쁜 것들도 많지만 잘 찾아보면 정확하고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처럼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준비됐을 때 당신의 방식으로 경험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옆집 아줌마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용기를 내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질문은, 당신의 고민은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줌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을 전합니다. 물어봐 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믿고 물어본 거잖아.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옆집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가 있기를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